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차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조정받은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요.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 11% 이상 급등세 보였고 엔비디아도 6% 이상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차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순간포차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 의원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은 괜찮게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나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최고치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아마 강보합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연휴 기간이었었죠. 이 코로나에 대한 2차 팬데믹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빌미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8월 초 1일부터 10일까지에 있어서 이 수출액 부분들이 23%대가 좀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짙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좀 악재적인 요인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긍정적인 흐름들, 소식이 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MSCI 코리아 지수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수정 비율이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익 수정 비율이 플러스로 좀 전환됐던 그런 부분들은 18년 1월 달 이후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에요. 거의 2년이 조금 넘었죠. 2년이 좀 넘은 그런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 이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여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지수 상승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장의 증시 자금에 대한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고객립 합금은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신용잔고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그래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보는 전략이 좀 좋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이 조정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또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급락의 조정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배열권역에 좀 돌아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의 조정은 없다라는 거.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하락 추세대를 뛰어넘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의 조정은 다소 좀 어렵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권역에 있어서 이 넘어섰을 때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항자리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급락의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겁낼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팩트를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연휴 동안에 좋은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IBM 쪽에 차세대 서버용 CPU를 위탁 생산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2430포인트 윗선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21.5포인트에서 322포인트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약하죠. 거래소 시장보다는 8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주말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코로나에 있어서 확진자가 좀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마스크, 소독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마스크 쪽에 있어서는 뭐 크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제 쪽을 보게 되면 이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10배 강한 뭐 코로나의 변이가 출현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종목군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CJ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더 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고점권역에 몰려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진단키트 쪽에 있어서 월별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4월 달에 피크를 찍고 난 이후에 수출 금액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으로 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대가 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 다음 달 9월 22일이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가 변수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고점권역에서는 좀 챙겨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5G 쪽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있어서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대상이라든가 대상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실적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는데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좀 나왔어요. 대상홀딩스도 좀 마찬가지고, 음식료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었고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요번에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고배당주예요. 이제 연말을 좀 대비를 해서 고배당주에 있어서 관심권역으로 좀 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고배당주들 금융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이라든가 증권 쪽에 있어서 고배당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때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를 해서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다라면 배당 투자로서도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4% 이상 나올 수 있는 또는 5% 훌쩍 넘어서는 그런 배당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 뭐 금융 쪽 건설, 화학, 철강, 음식료 이쪽에 있어서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개선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라든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마트 지난주에 좀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실적을 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 코로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만 원대 중반 이하권역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차분하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기술주들 언택트 업종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11% 이상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업종도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주춤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들 다시 한번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사이에 IBM 차세대 서버용 CPU를 위탁 생산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59,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지네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8만 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80만 3천 원대 그리고 네이버 4위권 굳힙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1%가 넘게 빠집니다. 70만 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6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나옵니다. 우선주도 1% 넘게 상승하면서 51,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0.49%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셀트리온 힘 받으면서 30만 6천원대까지 올라갔고 현대차 2%가 넘게 빠지네요. 16만 3,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9위권입니다. 3%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37만 2,500원대 그리고 SDI 1% 넘게 빠집니다. 43만 6,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뉴스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 업종들이 상승 흐름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2,400선 아래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832포인트에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4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이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강보합권 10만 4,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제약 마찬가지로 0.5% 상승 나옵니다. 11만 3,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이 제넥신, 강보합권을 제외하고는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3% 넘게 빠지면서 15만 원대마저 이탈을 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7만 3천 원대 아래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CJ ENM 4%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가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36%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 업종들 중심으로 상승 나오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일단 해외 시장 전일까지 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강했고 중국 지수도 굉장히 상해 지수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그렇게 폭락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도 뭐 밀리는 부분들이 뭐 크지는 않고 아침에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 내지는 뭐 약보합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장중에 있는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진단 관련주들, 진단 시약 관련주들 아침서부터 지금 굉장히 튀어오르는데 붙을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수가 279명이었어요. 그리고 8월 16일 날에는 197명 좀 줄어들었죠. 그럼 만약에 장중에 혹은 뭐 오늘 내일 사이에서 또 확진자 수가 좀 더 줄어든다라 그러면 시장은 참 웃긴 게 이전보다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으로 코로나 숫자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그럼 시장이 폭락하는 데 작용을 해야 되는데 확진자 수가 줄었다라는 것이 호재가 돼서 시장은 또다시 상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에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다시 올라가는지 혹은 300명대로 다시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100만 원대 초반대로 내려가거나 중반대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저녁까지 뭐 파운드리 관련주, 그래서 삼성이서 지금 IBM에 대한 CPU를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20일서부터 해서 뭐 양재치라든지 앞으로 시진핑이 우리나라 국내 방안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관련된 이제 이슈된 종목들이 오늘은 눌리지만 이게 계속 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뭐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내에서 신고가 돌파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유럽 시장도 안 무너진다라 그러면 뭐 종목 순환매가 나오든 그리고 오늘 제약주들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찌 생각해 보면 최근에서 진단시약 관련주들 뭐 시젠이라든지 바이오니아라든지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30% 40% 빠졌던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에서 이제 쫓아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시 신고가로 돌파가 되거나 다시 강세로 돌기 전에서는 아직 살아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정도의 그런 이제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확진자 수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코스피 시장이 급락이 나오곤 했을 때에서는 다시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려면 IT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IT 부품주, 그다음에 뭐 랜드 플래시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 질문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모토닉입니다. 자, 모토닉. 자, 전일 굉장히 강하게 아니라 상한가로 마감이 됐죠. 현대차 부품, 핵심 부품 세계 독점 제공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졌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지금 모토닉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오랜만에 움직여주는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 있다가 하나둘 이제 수소차 엮여서, 그 다음에 전기차 엮여서 움직여주는데, 당연한 흐름들이에요. 과거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기계,
그러니까 기계차죠. 과거에서는 뭐 엔진 구동 시스템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는 이미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그 변화에 맞춰서 이미 벌써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 인증과 모든 부분들을 다 이미 벌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남아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망하지만 않았다면 다 지금 수소차, 전기차의 같은 그쪽에다가 이제 부품을 다들 납품을 하고 있을 거고 뉴스만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뭐 세종공업, 성우아이텍, 평화전공 이런 애들도 수소차 관련주냐고 물어보시는데 세종공업은 당연히 수소차 관련주 엮여 있죠. 당연히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수소차, 전기차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엮여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 바닥에다가 이슈가 이제 붙게 되면 한 번씩은 움직여주는데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단타로서만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오늘 꼬리 저점 1,95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많이 좀 빠져 있다가 이제 강하게 한번 들어줬다 했으니까 조정 한번 받고 다시 움직일 걸 생각하고 목표 가격은 다시 원래 상태에 이제 어제 고점까지 올라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받을 때 한 10,0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받을 때 매매로 공략을 하시면 어떻게든 매매로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뭐 차후에서는 조정받더라도 다시 우상방향으로 12,000원 돌파되면 그 다음에는 13,000원, 14,000원 가는 거죠. 그래서 13,000원, 14,000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시장이 연출이 되면 이것도 그쪽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하반기 내척 추가 계약을 지금 했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면서 결국은 한국이 이제 수주 1위를 탈환을 했다라는 1등 공신으로 한국조선해양 요게 이제 이슈가 돼서 지금 움직인 건데 이전에 있었던 이전 고점 11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쪽까지는 갈 것 같고 그 이후에서 조정받고 다시 우상향으로 이제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12만 원, 13만 원 갈 부분들은 조금 더 수급을 더 지켜보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시장도 그렇게 급락하지를 않고 순환매라는 흐름 속에서 어쨌든 전고점 11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1,000원이 이전 고점인데 11만 원, 11만 1,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을 잡는다면은 8만 6,000원 전저점 자리를 잡아드리고요. 일단은 올해 들어서 조선 3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LNG선 수주에 성공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내척을 조금 더 추주를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이슈가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LNG선 기존에 있었던 2척 말고도 내척해서 6척, 그래서 PC선 6척, 여객선 1척 해갖고 13척 정도를 이제 올해 좀 수주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일단은 11만 1,000원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에 대한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정고점까지 오고 나서 그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하고, 지금은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폭락하거나 빠질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자, 오리엔트 바이오. 일단은 이름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갔듯이 오늘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사실 이건 이제 그 바이오로 지금 전일날 움직였던 건 아니고, 이재명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원래 이제 바이오 전문 업체인 이제 바이오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품질 생물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바이오 실험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오리엔트 바이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의 이슈에 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약주들 움직이고 이것저것 움직이고, 오늘 2차 전지들이 강하게 좀 세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반대 급부적으로 저쪽이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지금 코스원이 지금 하한가를 내려가 있는데 점한가를 갔네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약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일날 강세에 힘을 입고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릴 부분보다는 시가를 보게 되면 지금 129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강세는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삼성전자, 삼성전기, IT 섹터의 대형주들이 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 아까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가 계속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제약바이오주들은 움직이다가 분명히 탄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은 매매로서 좀 짧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타 공략하시기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290원이 깨지지 않으면 목표치는 이 정도점 돌파를 하면서 계속 무상향으로 요즘 한번 종목들 움직이면 아주 무섭게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다시 1,500원, 1,700원 갈 수는 있는데 1290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을 반드시 잡고,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잡고 단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시청자 질문 종목들 한번 다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에 모두 이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현재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 1,000억 원대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언택트 업종들, 바이오 업종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수가 항상 변곡점 위치에서는 출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2,400포인트는 일단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400이 변곡점이 되는 이유는 마디 지수죠. PBR 1배나 GDP 1배를 맞는 지수가 2,400이었고, 여기서 좀 숨고리를 한 이후에 다음 행로를 정할 텐데, 때마침 주말에 터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되다 보니까 경제 재개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제 치고 나갈 걸 기대한 게 근간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팬데믹이 진정이 되는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수가 부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장이 올린 근간은 유동성 장이었고, 그 유동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시세를 주저했던 오늘 5G는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죠. 시세는 폭발했는데 실적은 오히려 더 기대보다 안 나와서 5G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테슬라 데이나 배터리 전고체 부분에 대한 고효율 배터리에 대한 노이즈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대체할 만한 기술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던 길을 갈 걸로 보고요. 급락 조정 때 다만 삼성전자가 이끄는 장은 대비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시장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이끄는 장이 될지 계속 성장주가 이끌어 장이 될지에 따라서 하반기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그거를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KNN이라는 종목이에요. KNN 종목은 이상하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홍정욱 관련주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시세가 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업을 분석할 때는 항상 기업 자체의 분석을 우선하는 게 좋습니다. 2,900억 이 수준의 시가총액인데 광고업을 하고요. 방송 광고업을 하는데 매출이나 이익을 보면은 6,700억 매출에 한 70억 수준의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이니까 3,000억 시가총액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 테마주나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과거에도 그렇게 시세가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홍정욱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게 시대 탄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치 테마주의 흐름은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투자의 본질은 아니라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고, 현재 시세가 난 상태에서는 따라갈 일은 더더욱 없겠죠.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YBM 넷 이라는 종목이에요.
온라인 교육업체로서 요새 팬데믹과 더불어서 어떤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의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2, 4분기에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실적 2, 4분기 실적 발표한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2, 4분기에 매출이 119억에 영업이익이 3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팬데믹으로 온라인 업체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도 현재 실적 대비해서 1,300억이면 작년에 600억 매출에 20억 수준이니까 이것도 역시 본질 가치가 시가총액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고 1, 4분기, 2, 4분기가 연속 적자인 상황이라면은 지금 가격에 따라가는 거는 투자의 본질로서 좀 맞지가 않다. 따라서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대표적인 컨택, 유통업체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흐름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말에 다시 한번 또 팬데믹이 수도권에서 몰아닥쳐서 그 영향도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컨택 흐름이 오면서 기관 매수가 상당히 돋보이게 들어왔었고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와서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역시 121선을 맞고 떨어지는 환경에서 주변 환경이 다시 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네요. 팬데믹이 빨리 가라앉아야 될 텐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세계에도 관망 의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요.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앞서서 시젠을 추천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 희망 문자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100분께 수익이 잘 나올 기업 분석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 찾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도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기존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반도체 관련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슈퍼침에 관련해가지고 누명을 벗었고 일단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 지금에서는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또 저점 자리일 수도 있지만 차트가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좀 태강경 같은 것들을 좀 버리셔야 돼요. 차트가 그냥 흐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덥석 사는 거는 뭐 어떤 종목이든 덥석 사시진 않을 거예요. 물론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 맞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은 관망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82,500원 구간 좀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여부는 좀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저점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아마 매수를 많이 하고 싶으신 자리일 텐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속임 자리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자리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금 코스닥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코스피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관망 관점에서 대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저번 주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오늘은 차익션이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연일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기관도 틈틈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상승을 했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중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신다면 21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지금의 매물 구간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좀 덜어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짧게 보시면서 뭐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뭐 아모레퍼시픽도 아모레퍼시픽이고 기업도 기업이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뭐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영향을 아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실적 대비 뭐 저평가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셀트리온은 사실 매출,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천천히 한번 관심 가져보고 10만 4천 원, 지금 10만 5,600원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이다. 다만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흔드는 과정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구간 정도, 박스 구간 10만 원에서 11만 원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일단 11만 원 정도 넘어주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아무리 못해도 12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다. 다만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흔들림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면 성급하게 매매 대응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항상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보시면서 끌고 가보자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해서 이제 주말도 포함해서 코로나 조금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51,500원 정도에 보여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5만 이상에서. 시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걱정들 하셨겠지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충분하게 추세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시총 구간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도 2분기와 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을 시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약간의 이제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결론은 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덩달아도 시즌도 말씀드려보자면 금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오늘 8%대 상승 흐름인데요. 시즌 역시도 굉장히 조금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큰 조정에 매수 대응하시는 건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상승 흐름을 탄다면 다시 한번 30만 원대 안착식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쭉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은 목표가 1차로 30, 2차로 40만 원 말씀드리고 있는데 4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시간 여유 가지시면서 천천히 가는 종목이고요. 조정 거치면서 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좀 밀릴 때, 음목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또 하나 수젠텍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려보자면 수젠텍 역시나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굉장히 또 싼 가격으로 와버렸어요. 차트 라인으로도 수젠텍 같은 경우는 거의 반등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온 상황이에요. 거의 3만 원짜리가
완전 바닥자리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5만 원, 6만 원대. 전 이렇게 봅니다. 2분기 실적 자체가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 실적이 사실 기대치보단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다 넘어가는 2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조정은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흐름이고 바닥을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하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꼭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웰크론인데 웰크론도 그간 너무 재미없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제약산으로 인해서 역시나 조금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래저래 이전부터 해서 좋은 흐름이었고 큰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간만에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막 세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세지는 않은 모습이고 다른 것도 볼까요? 관련주들. 쌍방울 같은 경우도 그닥 세지 않고요. 50이 그나마 6%대 흐름 나오면서 관련주 중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차트적으로는 현재 50이 가장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웰크론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50은 이미 몇 차례 조금은 약간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우선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우선 웰크론이나 50 전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알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쭉 이어질 것이냐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슈 맞아서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이 다음에 급등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씩 정리하시고 나와 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진단키트나 진단 시약 같은 쪽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도 나쁘진 않겠지만 원체 기업들이 만드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쪽은 약간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한두 번의 상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한 번 더 간다면은 그때는 웰크론이든 50이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알스포트입니다. 자, 주가가 22%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역시나 마찬가지 관련 이슈로 인해서 재택근무 부각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급등한 이후에는 조정이 나온다는 거. 급등 이후에 조정, 급등 이후에 조정, 급등 이후에 윗꼬리. 이번에 급등 심하게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현 구간대 절대 아니고요. 라인으로 보더라도요. 이런 라인이에요. 11,000원 아래에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지 지금 무턱대고 지금 이 가격에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서부터 굉장히 좋지만 바닥을 확인하면서 매수 대응하셔야 되고 현재 구간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셔야 되고요. 한 25% 이상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하락에 대응하시고 혹시나 밀릴 경우에는 한 12,000원 라인은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000원 라인은 8월 4일에 올라갔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12,000원 이탈 시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11,00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하니 12,000원 가격은 항상 조심하시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장 초반 좀 하락 흐름이 조금 심했지만 지금 현재 서서히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 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폭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관련주들 말고 여타 실적주들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조금만 버티는 시장, 5장에 좀 더 좋은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이제 목표가 달성했던 RF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RF텍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추세도 굉장히 괜찮았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 영업이익도 2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을 했고, 일단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들로 굉장히 각종 이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괜찮은 종목이 있고,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야 살짝 이제 고개를 들었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부가기기 그리고 LED 조명 그런 기기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8,000원짜리부터 계속적으로 공략을 했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매수 가는 구간 12,750원 구간에서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면 목표 가격은 이제 전고점 넘어서 14,000원 정도 역대 신고가 구간일 텐데, 일단 1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뭐 너무 깊게 들이진 않고 12,000원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5G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물론 5G 관련이 지금 막 어떤 것들이 뭐 구축이 되거나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5G가 뭐 화랑이다라는 것들보다는 단순한 기대감에서 좀 상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5G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늘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들어가시면 충분히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RF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유니테스트 6% 이상의 수익권, MC넥스는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1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i3 시스템 지난주에 급등 나왔던 종목이죠. 4%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 헬스케어 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13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LNF라는 종목입니다. 요새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하이니켈이에요. 효율 극대화, 양극발 물질을 좀 전자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효율, 밀도, 이걸 개선하려면 니켈을 효율을 높여주면 되는데, 니켈 비중을 높이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LNF 시세 탄력이 주도했던 거는 하이니켈 대응을 하는 거를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NCMA, 즉 니켈을 90%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통해서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이런 하이니켈 대응을 하게 되면 충전 효율은, 충전 시간은 단축시키고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밀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하게 되죠. 전체적인 2차 전지 밸류체인단을 보면은 이렇게 양극화 물질의 고밀도화와 이걸 받을 수 있는 음극재의 첨가제를 섞어서 효율을 높여가는 그런 두 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테슬라 데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테슬라가 과연 내재화가 가능할 것이냐, 굉장히 저가의 효율 높은 배터리를 양산해낼 것이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양산화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은 테슬라가 중국 공장을 개설할 때 그냥 CATL라고 하면 됐지, LG화학과 손잡고 원통형 배터리를 대응할 리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기우에 불과하고,
국내 시장의 밸류 체인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LNF가 오늘 굉장히 급락이 나와서 아주 좋은 매수 찬스다고 보고 했는데 꼬리 달고 다 회복을 하네요. 어쨌든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하이니켈 대응의 양극할 물질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확률이 많겠다 이렇게 봐서 오늘 목표가는 얼마를 드렸죠? 52,000원 수준 정도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한 35,000원 보면은 LNF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NF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기업 분석 노하우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